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오늘 1부, 2부에 걸쳐서는 여의도 청년 정치로 꾸며질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재영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는 선고 이틀 전 5시 41분인가 뭐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8분인가 41분인가.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선고가 늘어지는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려져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뭐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뭐 탄핵 이후로 가장 간결하고 간단한 사건, 따라서 가장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선고라고 민주당이 주장했죠. 계속 민주당도 그랬고 뭐 몇몇 법조인들도 주장을 했었는데 그 지금은 뭐 박근혜 대통령 선고일뿐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전 선고일 걸 다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간결하면 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지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내부적으로 그 8명 사이에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고 맞서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드는 게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 뭐 결정문 때문에 글을 이렇게 오래 쓰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견이 갈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성향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의견 교환은 다 끝났을 걸로 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다 추측이긴 합니다만 맞아요. 이제 결정문을 쓰는데 좀 신중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헌재를 향해서 절차적 시비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거나 아니면 뭐 증인을 부르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저는 결정문의 그런 논란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이제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 외에도 아마 이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헌재가 내리는 결정의 정당성을 보다 키우기 위한 전략적 지연의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으나 사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나 저나 뭐 나름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접근성이 그 당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뭐 좋다고 치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어젠가요? 그제 뭐 만찬하면서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지도부를 만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물어보고 이렇게 의견을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은 뭐냐면 그만큼 방금 우리 최고가 얘기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이제 저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본인들도 이게 설명 불가한 거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그냥 내부적으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하다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그 뭐 결정문을 얼마만큼 고치겠습니까? 이미 벌써 다 나와 있을 텐데 나왔다면 의견이. 그래서 저는 그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그거야말로 조금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도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최종 변론 그거 끝나고 나서 밤 늦게까지 평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를 했다는 거죠. 평의라는 건 회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늘도 아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언제 끝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좀 이제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헌재에서도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위에 두고 하겠다라고 한 거는 그만큼 이 사안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헌재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수장을 공백으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사실은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까지 그리고 외교적 리스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갈등과 혼란이 아무리 극심하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헌재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최대한 빠르게 좀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뭐 일각에선 기습 발표 가능성, 뭐 하루 전에 내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예. 지난주 한 14일이 나올 거다라고 대세일 때 한 11일쯤에 우리 12일이나 13일에 그렇게 기습 발표할 거야라는 얘기도 들어봤기 때문에 아니 요즘 정말 그것마저도 섣불리 이해도 못할 것 온갖 같아요. 설이 난무합니다. 뭐 이른바 뭐 이제 지라시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하루 정말 이제 하루에도 몇 개씩 그런 게 이제 날아다니고 돌아다니는데 사실 저는 그 중에 맞는 걸 한 개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뭐 왜냐하면 날짜에 대한 것도 뭐 14일 설 있었다가 뭐 17일 설 있었다가 온갖 설이 다 있었는데 아직 이제 사실로 판명난 그런 어떤 일종의 정보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조속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일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렇게 이 선고가 늘어질수록 이게 사실 이 양분화 현상, 정치 사회적인 양분화 현상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심해진다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근데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게 정당이 최소한도 이런 문제의식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 눈에는 이게 뭐 잘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지. 왜냐하면 진영 논리에 편승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특히 지난 한 달 내지는 거의 2달 정도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결집이 이루어지고 광장에 사람들이 나가고 물론 그 광장에 나가 계신 분들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지난번 2번에 있었던 탄핵, 특히 17년에 있었던 탄핵 때와는 굉장히 다르게 이번에는 그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됐던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됐던 아니면 탄핵 반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정치인들로서는 그 의견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그 구도가 짜여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현역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진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탄핵이 옳다,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매우 힘들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제 저도 국민의힘 분들 만나면 듣는 얘기가 이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지도부에서 최근에 이제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할 거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수 지지층에게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지도부는 그렇게 입장을 낸다 치더라도 이제 친윤 주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헌재를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이제 각하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이제 장애 집회 나가가지고 과격하게 이제 헌재를 부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여당이 좀 따로국밥처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당 안에서도 지도부가 사실상 중심을 잡고 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흐름이라서 저는 보수 진영 안에서 이렇게 헌재라던가 뭐 아니면 지금도 뭐 선관위 공격하거나 이런 발언들은 좀 자제시키거나 뭐 최소한 공개적으로 주의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은 뭐 광화문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고 뭐 윤 대통령 파면 촉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선관위 공격하면 안 되듯이 헌법재판소에도 어떤 촉구나 요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벌써 시민들이 양분화돼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헌재에 던지고 있고 지금 정치인들은 지금 헌재 자체가 굉장히 정치화돼 있다라는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치화돼 있다면 그 정치적 결정에 뭔가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지금 거리에 나가 있고 헌재 앞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떤 결정이 나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 사회가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화합이 이루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다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점에서 조금 뜬금없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민주당한테 너무나도 아쉽고 좀 잘못됐다는 부분을 좀 각인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좀 조금만 더 과거로 돌아가면은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자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수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 탄핵 그 계엄이 선포되고 그 계엄이 해제되는 사이에서 우원식 당시 의장, 지금도 의장이지만 의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의원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제발 우리 그렇죠. 저도 기억나요. 제발 우리 멋있었잖아요. 우리 이 탄핵의 절차를 제대로 그러니까 계엄 선포 해제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러니 우리 차분하게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까지 멋있고 괜찮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근데 그 이후에 1년에 있었던 일. 말도 안 되는 공수처를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수사를 하게끔 한 거. 언론에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시민사회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부추겼던 거. 민주당이 그 책임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인용 각하 기각이잖아요. 각하가 될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밖에 없을 텐데 그럼 다 고스란히 제가 지금 얘기 들었던 몇몇 가지를 가지고 아마 헌재에서 판결을 하게 될 거거든요.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지지분진하게 가 있고 국민 분열이 돼 있던 것도 민주당이 차분하게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해 너무나도 무리수를 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당신네들이 그러면은 다음 정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못 얻어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국민의힘이 계엄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계엄 선포 잘못됐다, 대통령의 행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 지금 거의 뭐 자취를 감췄습니다. 거의 왕따 당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대표적으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 외에도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전 대표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아니, 거기는 근데 지금 의원은 아니시잖아요. 네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극우 유튜버들한테 계엄 이후에도 심지어 설 선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날에 의원들이 그 한남동으로 몰려가가지고 저지에 힘을 보태거나 아니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애 집회 나가가지고 이 극렬 지지층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뭐 정강훈 목사 앞에서 뭐 인사를 하는 모습이나 정강훈 목사랑 같이 집회를 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정말 헌재를 부숴야 된다라는 막말을 하거나 공수처를 뭐 때리거나 아니면은 선관위를 공격하거나 그리고 재판관들 관련해서 가짜 뉴스도 설파하다가 반박도 당했죠. 문영배 대행 관련해 가지고 심지어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내 가지고 이 동창생 카페에 있는 음란 게시물에 문영배 대행이 댓글을 달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조작된 사진이었고요.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조문을 갖다 둘이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 적도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반성하고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지금 사사건건 절차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주장을 답습하거나 대통령 지지층을 계승받기 위해서 대통령과 일심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직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발언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내가 당일에 이제 계엄 날에 국회에 있었어도 나는 그때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 안 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러니까 이 내란 공범소리를 듣는 거고 내란 지금 수계를 옹호하는 정당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지금 누구 하나 어떤 대통령의 잘못된 메시지나 잘못된 행동, 잘못된 발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으면서 거리 두는 사람이 하나 없잖아요. 대통령의 주장을 비슷하게 반복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양분되는 거는 사실 지지층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하면서 중심을 잡기보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답습하면서 거기에 그냥 잘 보이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정치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3월 26일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일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3월 26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탄핵 선고가 나오는 게 좋다? 이후에 탄핵 선고가 나오는 게 좋다?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각기 시나리오당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는 모를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후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 첫째 국민의힘이나 제가 뭐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2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만약 정리가 된다면 물론 아직 대법심까지는 남아 있긴 하지만 분명히 항소를 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치는 매우 흔들리겠죠. 그리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 인용이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사회가 그래도 다음으로 넘어가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라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명분이 좀 세워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나오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큰 혼란으로 빠져들어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26일마저도 그 혼란에 기름을 붓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큰 틀에서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따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계엄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가지고 지금 탄핵돼가지고 탄핵 심판 선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묶어갖고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엮어서 뭐 이 대표 선고 나오고 나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일단 사안의 경중을 봐도 내용을 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완전히 그냥 다른 재판이거든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빨리 나오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과 상관없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도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게 사실 지금 정치 사회적인 혼란인 거거든요. 이 혼란이 이제 계속 장기화되는 거는 맞지가 않죠. 새 챕터로 넘어가는 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 챕터로 제대로 넘어가려면 대통령에 대해서 명확한 이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거고 그 판결에 당사자도 승복해야 되는 거고 지지층도 다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헌재가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국가의 지금 불이익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했는데 지금 대한민국만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갖 이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뒤처지는 것도 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이 국격이라고 할까요? 이 위신이나 인식 같은 것들이 이번 계엄 사태 이후로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자리 잡힌 나라였는데 이 민주주의가 흔들렸다, 위험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조속하게 결과를 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뭐 거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민주당 쪽에선 마흔이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이렇게 힘을 쏟을까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헌법을 지켜라 이런 얘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낙태법 같은 경우는 국회도 그 2019년인가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헌재에서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뭐 절차적 명분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 마은혁 그 재판관은 지금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지금 마은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조바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조바심이요? 혹여라도 이 탄핵 절차가 더 지지부진해지고 이게 지금 4월 18일 2명의 재판관이 관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고민을 한 이게 더 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최상목 그 대행은 조심하라, 뭐 체포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순간부터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을 하길 바란다.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것도 들으면서 거의 무슨 수준이었냐면 개봉박두 이재명 계엄. 이런 식으로 들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계엄할 거야. 아니 누가 체포를 하려면 경찰이나 군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본인이 최상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뭐 대통령이 돌아오면 대통령이 계엄할 거라고 민주당에는 뭐 진보 진영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에 못지않은 의구심을 지금 다 지니고 있거든요. 딱 들으면서 이 사람도 이분도 저기 대통령이 되면 계엄하겠구나. 아니면 그보다 더 무섭구나.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체포 얘기부터 하고 나오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들었고 2017년에 있었던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일어났던 그 적폐청산 그 피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잖아요. 네. 전 그것도 생각이 나서 사실 굉장히 우려되고 두려웠고 거의 이런 말씀 좀 죄송하긴 합니다. 거의 조폭 수준의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상목 대행의 행동이 그럼 잘한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헌재에서 결정을 했고 다른 곳도 아니라 헌재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조속하게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헌재의 뭐 결정을 존중한다 외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있고 한다 만다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미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인 사안 이전에 국가의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정부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최상목 대행이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가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저는 솔직히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거의 이제 적금 붓듯이 이제 본인의 탄핵 사유를 저는 적금 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고 수용해야 된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최근에 냈잖아요. 본인은 그럼 왜 헌재의 결정에 안 따르십니까? 이것만 봐도 본인이 지금 너무 자기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외에도 지금 보면 최상목 대행이 권한 대행을 넘어서서 대통령의 거부권 대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대법원에 의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법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던가 아니면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타부타 말이 없으면서 거부권은 행사하고 뭐 경찰 고위직 인사 이런 건 다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최상목 대행의 지금 상태가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견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헌재 결정 존중 수용해달라라고 본인이 국민들을 향해서 냈던 메시지처럼 본인도 좀 수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부터 하셔야죠. 근데 이제 예. 그 경중을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는데 왜 국회는 무소불위여야 돼요? 무소불위가 아니죠. 아니 국회는 왜 직무유기 현행범 직무유기하는 걸 따지면 제가 봤을 땐 국회가 직무유기가 제일 심한 곳이에요. 한 예를 들면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연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럼 항상 그 합의가 안 돼서 차술 변경해가지고 1월 1일 1월 5일 저 뻗치게 하던 것도 저 아직 19대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직무유기했었어요. 법을 바꿔서 12월 총각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본인들은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 자기네가 스스로 정한 법률에 의한 그 사안 하나 제대로 예산 하나 정의 못하면서 합의 못하면서 왜 자기네들은 때에 따라서는 괜찮고 자기네들이 하면 정치적 이유니까 괜찮고 남이 하면은 그거는 직무유기라 해서 체포라는 얘기까지 써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좀 대단히 심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왜냐하면 지금 이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3인 추천한 몫에 대해서 2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한 게 문제가 됐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하신 예산안이라던가 이런 거는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적절한 양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항상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던 건 맞죠.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혹은 대통령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갖는 것일 뿐 국회에서 실질적인 추천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1명, 민주당이 2명 이렇게 추천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문까지 보낸 사안이고 그걸 법적으로 다퉈봤더니 임명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내렸다고 한다면 이건 여야가 예산 갖고 싸우는 거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거죠.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에 이제 예산이 정치적인 합의에 필요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자기네들 시한 기간 지키지 아니, 그러니까 않은 저도 거는 뭐 말씀드렸잖아요. 괜찮다 치더라도 문제지만 뭐 지금까지 했던 관해 그렇게 따지면은 3명의 헌법재판관도 사실 여야 1명 합의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합의를 본 게 아니고 2명의 야당 몫이었잖아요. 아니죠. 그 그러니까 부분은 그런 관행까지도 왜 지금에 와서는 거야니까 이거는 합의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시스템이 무너지고 왜 해야 될 일을 안 하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동의. 그러면은 국회 자기네들은 자기네 할 일 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냐 이런 논리를 갖다 대냐 이거죠. 민주당이. 아니 제가 한 가지 팩트 체크 드려야 될 게 한 명 그다음에 여야에서 한 명씩 이렇게 추천을 여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여야 합의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의 시간이 좀 지연됐던 이유가 여야 간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1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는 걸로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건 추경호 원내대표도 공개 발언을 통해서 헌법재판관 추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도 동일한 시간에 이제 추천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관행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던 절차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갑자기 막판에 이제 선별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저도 정치권을 오랫동안 봤는데 이 몸조심하라라는 그거는 굉장히 색다르게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얘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 들었는데. 이거 조금 있으면 당신네 가족도 조심하라 그러게 나올 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야당의 대표가 이런 게 지금 상황을 상징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야에서 좀 예. 발언의 수위가 과한 면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 테러 첩보 받고 이제 이 대표가 이제 예. 조심하는 예. 차원에서 이제 뭐 도보행진이라던가 여기에 참여를 안 했더니 자작극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발언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표가 목을 긁힌 뒤에 죽은 듯 누워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 입에서 할 소리인지 저는 묻고 싶고 정치 테러와 관련해서는 여야 할 것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피해자였고 심지어 국민의힘에도 배현진 의원이 돌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자작극이라느니 목을 긁힌 채로 누워 있었다느니 이런 식의 발언이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대표의 표현이 저는 조금 과한 면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만큼 최상목 대행의 이 행동의 수위가 지금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근데 하여간 몸 조심해라는 얘기도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죠.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